지환이 영나의 침실에서 나오는 걸 고성이가 목격한 그 새벽 5시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고성이는 그 순간을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직접 고용한 운전기사가 딸의 방에서 나오다니. 그것도 새벽에 말이에요. 하지만 더 충격적이었던 건 영나의 표정이었습니다. 부끄러워하거나 당황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지환의 손을 잡고 있었거든요. 영나야, 이게 뭐니? 고성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 사귀어요. 영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지환 오빠와 결혼할 거예요. 그날 아침 고성이는 처음으로 딸에게 손을 올렸습니다. 따끔한 소리와 함께 영나의 볼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지환은 그 모습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영나한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가 뭔데 우리 가족 일에 끼어들어. 고성이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 하지만 영나가 지환 앞을 막아섰습니다. 엄마, 지환 오빠가 나가면 나도 같이 나갈 거예요. 이 순간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된 거였어요. 사실 2달 전 지환이 처음 영나를 만났을 때는 정말 최악이었거든요. 지환의 형 지혁이 친구 성재에게 부탁을 받아서 동생을 소개시켜 준 건데 성재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여동생 운전기사가 필요해. 2개월만 부탁해. 돈은 넉넉히 줄게. 지환은 그때 막 직장을 잃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형 지혁도 걱정이 많았고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승낙했던 거였습니다. 첫날부터 영나는 지환을 당황시켰어요. 저한테 반말하시는 거예요? 부잣집 딸을 모셔야 한다는 생각에 지환은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영나의 오빠 성재의 부탁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환은 그 순간 이 2개월을 어떻게 버티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영나의 패턴을 알게 됐어요. 영나는 조용하고 말수가 적었고 엄마의 말 한마디에 조정되는 꼭두각시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연민의 마음이 더 생기게 되었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긴 모습이 자주 보였어요.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날이었는데 영나가 갑자기 차 세워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길에서 떨고 있는 새끼 고양이를 발견한 거였어요. 영나 씨, 비 많이 와요. 젖으실 텐데 상관없어요. 영나는 비를 맞으며 고양이를 안아들었어요. 하얀 원피스가 흙탕물에 더럽혀지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지환은 처음으로 영나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동물병원 가주세요. 네. 지금 이 시간에 문 연 곳이 있을까요? 24시간 하는 곳이 있어요. 제가 아는 곳으로 가주세요. 병원에서 영나는 자신의 카드로 치료비를 결제했어요. 의외로 많은 금액이었는데도 망설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고양이가 회복될 때까지 계속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나양, 동물을 좋아하시는군요. 네. 사람보다 좋아해요. 거짓말 안 하거든요. 그 말에서 뭔가 쓸쓸함이 느껴졌어요. 지환은 그때 처음으로 영나에게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2주째가 되면서 영나의 태도에 변화가 생겼어요. 아저씨라고 부르던 것을 기사님으로 바꿨거든요. 작은 변화였지만 지환에게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기사님, 오늘 시간 있으세요? 일정이 있으시면 어디든지 모셔다 드리죠. 드라이브 하고 싶어요. 아무 곳이나 좋으니까 조용한 곳으로 가주세요. 지환은 한강변으로 차를 몰았어요. 노을이 지는 시간이었는데 영나는 한참 동안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사님은 꿈이 뭐예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환은 당황했어요. 저요? 그냥 소중한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이지 않네요. 그럼 영나양은 꿈이 뭐예요? 자유롭게 사는 거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제가 원하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면서. 영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지환은 그 순간 영나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외로운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영나양도 힘든 일이 많으시겠어요. 왜요?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진짜 원하는 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영나는 그 말에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사님,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날부터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감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3주차에 접어들면서 영나는 지환을 오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장난삼아 했던 것 같은데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오빠, 오늘 기분이 이상해요. 어떡해요? 엄마가 또 선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건 하나도 안 물어보면서 영나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났어요.
지환은 백미러로 영나의 표정을 살펴봤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많이 지쳐 보였거든요. 힘드시겠어요. 오빠는 좋겠어요. 자유롭게 살 수 있어서. 자유로운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불안할 때도 많거든요. 그래도 선택할 수 있잖아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다 정해져 있어요. 어떤 사람과 결혼할지, 어떤 삶을 살지, 어떤 사업을 해야 할지. 모든 게 엄마 마음대로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지환은 영나에 대한 연민을 느꼈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구나 싶었거든요. 영나 양, 가끔은 반항해 보시는 게 어때요? 반항? 어떻게요? 작은 것부터요. 오늘은 엄마가 하라는 거 말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것만 해보세요. 영나는 그 말에 잠깐 생각하더니 웃었어요. 그날 처음 본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오빠, 그럼 오늘 하루 저랑 같이 있어주세요. 제가 가고 싶은 곳에만 가요. 영나가 데려간 곳은 의외였어요. 한적한 동네에 있는 작은 떡볶이 가게였거든요. 영나는 그곳에서 평범한 사람들처럼 떡볶이를 먹으며 행복해했습니다. 오빠, 이런 게 진짜 자유인 것 같아요. 그 순간 지환은 자신도 모르게 영나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단순히 고용주와 직원의 관계를 넘어선 뭔가 말이에요. 1개월이 지날 무렵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영나는 점점 지환에게 의존하게 됐고 지환 역시 영나 없는 하루를 상상할 수 없게 됐거든요. 어느 날 저녁 영나가 갑작스럽게 말했어요. 오빠, 저 오빠 좋아해요. 지환은 깜짝 놀랐어요. 영나 양, 처음엔 그냥 편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제 오빠 없으면 하루도 못 살 것 같아요. 지환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사실 그도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 컸습니다. 영나야, 우리 신분이 너무 달라. 그런 거 상관없어요. 오빠도 나 좋아하잖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영나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지환은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 난 너밖에 안 보여.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괜찮아요. 우리 같이 이겨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진짜 어려움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였거든요. 이틀 뒤 고성이가 지환을 따로 불렀어요. 회사 응접실에서 만난 고성이의 표정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지환 씨, 앉으세요. 고성이는 책상 위에 두툼한 봉투를 놓았어요. 그 안에 5천만 원이 들어있어요. 지환은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우리 영나에게서 떠나주세요. 그 돈이면 새로 시작하기에 충분할 거예요. 어머님, 저는 돈 때문에 영나를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이에요? 사랑? 고성이는 비웃듯 말했어요. 사랑만으로 어떻게 살아가실 건데요? 현실을 보세요. 현실이 전부는 아니에요. 저는 영나를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영나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기나 해요?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최고급 교육만 받으며 자랐어요. 당신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고성이의 말에는 현실적인 무게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영나가 진짜 원하는 걸 줄 수 있어요. 자유와 진짜 사랑을요. 순진하시네요. 좋아요. 그럼 한 달만 기다려보세요. 영나가 현실을 깨닫게 될 테니까. 지환은 봉투를 고성이 앞으로 밀어냈어요. 죄송하지만 이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고성이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날부터 고성이의 본격적인 방해 작전이 시작됐어요. 첫 번째는 소문 퍼뜨리기였습니다. 고성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지환이라는 운전기사가 우리 영나를 꼬드기고 있어요. 처음엔 돈을 제시했더니 거절하는 척하더라고요. 다 연극이에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동네 사람들은 운전기사 주제에 재벌가 딸을 노린다더라. 거절하는 것도 더 많은 걸 바라는 수작이래. 라며 수근거렸습니다. 영나는 그 소문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지환을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난 오빠가 어떤 사람인지 알거든요. 지환은 그 순간 영나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졌어요. 이 아이는 정말 순수하구나. 세상 말에 흔들리지 않고 나를 믿어주는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고성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번엔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고성이는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지환의 과거를 조사했어요. 그리고 지환의 전 여자친구인 수진을 찾아냈습니다. 수진은 지환과 3년간 사귀었다가 경제적 문제로 헤어진 첫사랑이었어요.
고성이는 수진을 만나서 제안했습니다. 지환에게 다시 다가가세요. 당신이 원하던 해외 유학도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돌아와서 안정적인 직장도 마련해드릴 수 있어요. 수진은 고민했어요. 사실 지환을 아직도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다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포기했던 것뿐이었습니다. 정말로 유학을 보내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죠. 조건은 단순해요. 지환이 우리 영나에게서 떠나게 만들기만 하면 돼요. 수지는 결국 고성이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며칠 뒤 지환이 영나를 기다리고 있을 때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지환아. 지환은 수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3년 전에 헤어진 후로 처음 보는 얼굴이었거든요. 수진아, 여기서 뭐해? 나 아직 널 잊지 못했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돼? 지환은 당황했어요. 과거의 기억들이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갔거든요. 수진과 함께했던 달콤했던 시간들, 하지만 현실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아픈 기억들까지 말이에요. 수진아, 난 이제 다른 사람이 있어. 그 재벌가 딸 말이야. 지환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그 사람이랑은 절대 오래 갈 수 없어. 우리는 달라. 서로를 이해하고 있잖아. 수진의 말에는 설득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환의 마음은 이미 영나에게 가 있었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난 영나를 사랑해. 정말? 아니면 그 집안의 돈 때문에? 그 순간 지환은 깨달았어요. 누가 뒤에서 시킨 거지? 설마 영나 엄마? 수진은 당황하며 시선을 피했어요. 무슨 소리야? 떨리는 목소리로 거짓말하지 마. 얼마 받았어? 수진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환은 영나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영나야, 전 여친이 찾아왔어. 너희 엄마가 시킨 것 같아. 영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오빠, 혹시 흔들렸어요? 지금 내 마음은 너뿐이야. 정말요? 정말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널 떠나지 않을게. 영나는 지환을 끌어안으며 울었어요. 제발 떠나지 마요. 난 오빠 없으면 숨도 못 쉬어. 그 순간 지환은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래, 이 사랑은 누구도 흔들 수 없어. 하지만 진짜 시련은 다른 곳에서 왔어요. 영나에게 2년 전부터 스토킹을 하던 민호라는 남자가 다시 나타난 거였습니다. 민호는 영나의 대학교 선배였어요. 처음엔 단순한 호감으로 시작했지만 영나의 거절 이후 집착으로 변해버렸죠. 영나가 지환과 사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영나가 그 운전기사랑 사귄다고 나를 거절하고 민호는 몇 달 동안 영나를 지켜보면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늦은 밤 영나가 친구들과 만나고 혼자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지환이 데리러 갔을 텐데 그날은 영나가 혼자 가겠다고 했거든요. 어두운 골목길을 걷고 있던 영나 앞에 갑자기 민호가 나타났습니다. 영나야. 영나는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어요. 민호 선배, 왜 여기에? 넌 날 거절했어. 그런데 그런 낮은 신분의 남자는 받아들인다고. 민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질투가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손에는 번득이는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선배, 진정하세요. 우리 얘기해요. 얘기. 이미 늦었어. 내가 나를 무시한 만큼 똑같이 고통받아야 해. 민호가 칼을 들고 달려들었어요. 영나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지만 높은 굽의 신발 때문에 제대로 뛸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지환이 나타났어요. 사실 지환은 영나가 걱정돼서 몰래 따라왔던 거였습니다. 영나한테 손대지 마. 지환이 영나와 민호 사이로 몸을 던졌어요. 날카로운 칼날이 지환의 옆구리를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으악, 지환의 비명 소리와 함께 피가 쏟아졌어요. 영나는 그 모습을 보고 절규했습니다. 지환 오빠, 민호는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닫고는 황급히 도망쳤어요. 영나는 쓰러진 지환을 끌어안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오빠, 제발 눈 뜨고 말해줘. 나 두고 가지 마. 지환은 의식이 흐릿해지는 가운데도 영나를 걱정했어요. 영나, 괜찮아? 다치지 않았지? 오빠가 더 중요해요. 제발 버텨요. 영나, 널 지킬 수 있다면 난 괜찮아. 사랑해. 지환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고 곧 의식을 잃었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간 지환은 며칠 동안 의식이 없었어요. 영나는 단 하루도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환 오빠, 나랑 약속했잖아요. 끝까지 같이 가기로 했잖아요. 날 두고 가면 안 돼요. 제가 얼마나 오빠를 사랑하는데. 영나는 지환의 손을 잡고 매일 기도했어요.
눈물이 베개를 적셔도 절대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성재는 동생을 원망했어요. 영나야, 이게 다 내 때문이야. 괜히 우리 집안을 흔들더니 결국 이런 사고까지. 하지만 고성이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그 사람 아니었으면 영나는 벌써 큰일 당했을 거야. 내가 너무 심했나? 지혁도 동생을 걱정하며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지환아, 제발 깨어나. 영나가 얼마나 울고 있는지 봐봐. 며칠 뒤 지환이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첫 마디는 영나를 찾는 것이었어요. 영나, 괜찮아? 오빠가 깨어났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미안해. 널 무서워하게 해서. 하지만 다시 눈 뜬 것도 다 너 때문이야. 그 순간 두 사람은 눈물 속에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연애가 아니었어요. 목숨까지 내던질 만큼 간절한 사랑이었거든요. 이 사건을 지켜본 고성이는 처음으로 지환에 대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저 남자가 정말 우리 영나를 사랑하는구나. 하지만 여전히 신분 차이에 대한 걱정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성이는 여기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이번엔 더 큰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대기업 회장의 아들과의 약혼식을 강행한 거예요. 민주는 겉보기엔 완벽한 남자였어요. 잘생기고 부유하고 명문대 출신의 해외 유학까지 마친 엘리트였죠. 하지만 영나에게는 전혀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영나 씨, 저희 잘 지내봐요. 어머니들이 워낙 좋아하시니까. 죄송해요. 전 다른 사람이 있어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와 함께하면 더 안정적이고 행복할 거예요. 고성이는 언론에 대대적으로 알렸어요. 우리 영나가 드디어 좋은 분 만나 약혼합니다. 기사가 나가고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약혼식 날 화려한 조명이 비추는 단상 위에서 영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선언했어요. 잠깐만요.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약속해야 할 사람은 이 자리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끝까지 지켜야 할 사람은 단 한 명, 지환 오빠예요. 순간 장례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하객들은 술렁였고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렸어요. 영나양,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무슨 일이야? 고성이의 얼굴은 얼어붙었지만 영나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는 지환 오빠를 사랑해요. 그 사람 없인 살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바로 그때 지환이 나타났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몸이었지만 영나를 위해 달려온 거였습니다. 영나야, 내가 왔어. 오빠. 두 사람이 끌어안는 순간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어요. 그날 밤 고성이는 홀로 방에 앉아 있었어요. 딸의 울먹이던 목소리가 자꾸 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 난 지환 오빠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 고성이는 과거를 떠올렸어요. 가난에서 벗어나려 발버둥쳤던 어린 시절, 신분 상승만을 바라보고 택했던 결혼, 그리고 홀로 남겨졌던 외로운 순간들. 나도 한때는 사랑 때문에 살았지. 하지만 현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됐어. 사랑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걸. 그래서 딸만큼은 자신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욕망이 딸을 더 옥죄고 있었던 거였죠. 고성이는 영나가 지환과 함께 있을 때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진짜로 행복해하는 딸의 모습을.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건 영나의 행복이었는데 언제부터 내 욕망이 더 컸던 걸까? 하지만 고성이에게는 마지막 카드가 하나 더 남아 있었어요. 지환에게 숨겨진 비밀이 있었거든요. 사실 지환의 아버지는 고성이 회사의 전 직원이었어요. 15년 전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해고됐던 사람이었죠. 지환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지만 고성이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영나야,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람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고성이는 영나에게 그 사실을 알렸어요. 영나는 충격받았지만 여전히 지환을 믿었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요? 지환 오빠는 아버지와 다른 사람이에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봐줄 것 같아. 횡령범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해. 영나는 그 말에 고민에 빠졌어요. 자신 때문에 지환이 더 큰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영나는 지환에게 물어봤어요. 오빠, 만약 저 때문에 오빠가 더 힘든 일을 겪게 된다면 어떨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너 때문에 힘든 일이 생긴다고 해도 상관없어. 오히려 널 지키는 게 내 기쁨이야. 지환의 진심 어린 대답을 듣고 영나는 마음을 굳혔어요. 그래, 우리 사랑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고성이는 마지막 수를 뒀어요. 언론에 지환 아버지의 과거를 폭로한 거였습니다. 재벌가 딸의 운전기사 연인, 그의 아버지는 횡령범이었다.
기사가 터지자 지환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도 몰랐던 아버지의 과거였거든요. 형, 이게 정말이야? 지혁도 당황했어요. 지환아, 미안해. 너한테는 말하고 싶지 않았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셨거든. 지환은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 때문에 영나가 더 큰 비난을 받을 것 같았거든요. 영나는 그런 지환을 찾아와서 말했어요. 오빠, 저는 상관없어요. 아버님이 뭘 하셨든 오빠는 오빠예요. 영나야. 넌 모르겠지만 이제 사람들이 널 어떻게 볼지 뻔해. 횡령범의 아들과 사귀는 재벌가 딸이라고. 그런 말 듣기 싫어요. 오빠는 제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 말은 상관없어요. 하지만 지환은 괴로웠어요. 영나를 진짜 사랑한다면 이제라도 떠나는 게 맞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런 지환의 마음을 알아챈 영나는 마지막 선택을 했어요. 고성이 앞에서 무릎을 꿇은 거였습니다. 엄마, 제발 지환 오빠를 인정해 주세요. 전 정말 오빠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영나야, 일어나. 무릎 꿇지 마. 엄마가 허락해 주실 때까지 안 일어날 거예요. 고성이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어요. 딸이 이토록 간절하게 원하는 사랑을 계속 막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싶었거든요. 영나야, 정말 후회 안 할 거야. 네, 절대 후회 안 할 거예요. 고성이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지환 씨가 정말로 우리 영나를 책임질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해. 1년 동안 안정된 직장을 구하고 제대로 된 미래를 보여줘야 한다. 영나는 기뻐하며 고성이를 끌어안았어요. 엄마, 고마워요. 지환도 그 소식을 듣고 다짐했어요. 영나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1년이든 2년이든 기다려서 정말 영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병원 옥상에서 두 사람이 마지막 약속을 나눴어요. 영나, 어떤 일이 있어도 널 절대 안 놓을 거야. 이제 우리 사랑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 지환 오빠, 나도 끝까지 오빠랑 같이 갈 거예요. 우리 둘이면 뭐든 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겹쳐지면서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처럼 이들의 사랑도 모든 시련을 뚫고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고성이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시험이 남아 있었고 지환에게는 또 다른 숨겨진 비밀이 있었거든요. 과연 두 사람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잃고 얻게 될지. 지환과 영나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